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오늘은 챕터 2장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장은 데이터와 변수. 이 2장에서는 파이썬에서 주로 다루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담는 변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문자열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의 사용법과 쓰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담아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그 데이터 자체는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간단한 예제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룰 간단한 예제를 통해 먼저 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1장을 제외한 모든 장에서는 이렇게 일단 따라해보기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예제는 사용자로부터 성명과 나이를 입력받아 자신이 65세까지 몇 년이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스 코드입니다. 이 예제를 해보는 목적은 변수에 데이터를 담고 데이터의 형을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컴퓨터의 CPU는 데이터를 연산하는 장치로 인간의 두뇌에 비유할 수 있다면 메모리는 기억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연산을 할 때 연산한 결과를 임시로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때 컴퓨터에 램이라는 메모리에 임시 저장합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로 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램에 임시 저장된 데이터는 전원이 꺼질 경우 모두 소멸되어 초기화되므로 컴퓨터를 재부팅했을 때 이전에 저장된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예제에서 입력받는 데이터는 모두 이 램이라는 기억 공간에 저장이 되고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고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변수는 CPU가 연산한 결과를 임시 저장하거나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따라해보기 예제를 통해서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스 코드가 보입니다. 첫 번째 줄은 샵 기호, 수송문을 나타내는 거죠.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콘솔에 출력합니다. 프린트, 나는 65세까지 몇 년 남았을까?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거죠. 그것도 주소문입니다.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할 때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성명 입력이라고 하는 글자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user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명에 저장할 변수 user를 선언을 하고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키보드로부터 성명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파이썬 언어는 변수를 미리 선언하지 않아도 필요한 위치에 즉시 변수를 사용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C 같으면 string
뭐 유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라인은 또 주소문입니다. 정수로 사용된 데이터는 형 변환을 합니다. 나이를 입력받아서 인풋으로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거는 모두 텍스트입니다. 그걸 인티즈, 정수형으로 바꾸어서 age 입력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파이썬의 input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게 되면 일단 모든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가 됩니다. 파이썬은 문자열과 숫자형 데이터를 명확히 구분해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정수나 실수 같은 연산이 필요한 데이터는 미리 형을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정수로 형 변환할 경우 인티즈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 실수로 형 변환을 할 경우에는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반대로 숫자를 문자로 형 변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 데이터로 형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또 주소문이죠. 입력된 데이터를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 담아둡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연산을 하는 겁니다. 65세에서 본인의 나이를 빼면 미래의 future age, 미래의 나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age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는 인티즈 함수로 형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65라는 숫자형 데이터와 연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현재 나이가 65세보다 작다면 65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값에 대해서 future age라고 하는 변수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input, 이제 프린트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이 꺽쇠를 마이너스 기호를 30번을 출력을 하고 포맷, 입력 정보 확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운데에 집어넣는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맷 봤던 거 있죠. 첫 번째, 두 번째에 맞게끔. 첫 번째는 유저명에 65세까지는 future age, 몇 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용자로 홍길동을 입력을 받고 나이를 25세 이렇게 입력했다면 홍길동님은 65세까지 40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 변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데이터와 변수의 핵심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문자열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 참조형 데이터, 논리형 데이터로 나누어집니다. 수치형 데이터는 다시 실수형 데이터와 정수형 데이터로 나뉩니다. 앞으로 챕터 7장에서 배우게 되는 클래스로 선언된 객체는 참조형 데이터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쓰임새와 모양에 따라 여러 종류의 자료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자료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료형과 데이터의 타입은 같은 의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하는 것이 주된 일인 만큼 데이터의 타입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쓸모 있게 가공해서 정보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밥이 주식이듯 컴퓨터에게는 데이터가 주식입니다. 데이터는 구조에 따라서 리스트나 튜플, 셋, 딕셔너리 이 네 가지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자료형에 대해서는 챕터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 챕터 2장에서는 상수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수란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도 수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가공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데이터를 변수라고 하고 프로그램 시작부터 종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상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세계는 상수가 많을까요? 변수가 많을까요? 사실 거의 모든 데이터가 그때그때 변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강물도 흘러서 변하고 강 위에 가로지르는 다리도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 위의 다리도 수많은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다리의 상태를 매시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붕괴가 되면 큰일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선언된 변수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의 타입이 미리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선언된 변수에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든 자유롭게 저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실습 예제 1번 코드에 보면 height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값으로 수치 데이터를 180을 담았습니다. 변수는 값을 담는 그릇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ight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치형 데이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name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문자열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력하는 거죠. name, 철수는 키가 A 180cm입니다. 이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석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변수에는 타입과 상관없이 데이터를 바꿔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height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키 대신 이름을 넣고
name이라는 변수에 이름 대신 키를 담아서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이의 영희, name의 키. 그래서 헤이, 영희는 키가 170cm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문자열 값이 저장이 되었던 그 name 변수에 문자열 값 대신에 수칙 값으로 바꿔서 저장되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파이썬의 변수는 특정 자료형에 종속이 되지 않고 어떤 데이터든지 마음대로 담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값이 바뀐 변수들을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콘솔에 출력해 보면 실행 결과는 철수는 키가 180cm입니다. 영희는 키가 170cm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문자열 상수 데이터만을 사용한 출력과 문자열 상수와 변수를 함께 사용한 데이터 출력의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 값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 문자열 상수만 사용해서 출력한 것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변수로 사용할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일상적인 문장에서 문자열 데이터와 수치 데이터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할 때 먼저 대상을 관찰을 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변수와 상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잘 학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수는 키가 이거는 문자열에 해당이 되고 180cm, 180은 수치 데이터, cm입니다는 문자열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콘솔에 출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 중에서 180이라는 수치 데이터는 상황에 따라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값을 변수에 담아서 사용을 하면 편리합니다. 변경한 문장은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헤이시라는 부분을 변수라고 하고 180은 변수에 저장되는 값인데 이것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프린트 함수로 헤이시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할 수가 있고 변수에는 다른 값을 바꿔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저장할 변수에 만들어 보니 철수라는 이름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도록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수라는 데이터도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저장을 했습니다. 변경된 문장은 우리가 변수에 name이라고 하는 것 만들 수가 있죠. 이처럼 변수로 만들어진 데이트과 name은 데이터를 담아두는 그릇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라는 그릇에는 값을 바꿔서 담을 수가 있고 변수에 담기는 데이터의 타입도 문자열과 숫자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헤이시나 name처럼 값을 바꿔 담을 수 있는 용도를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에 담기는 값인 180이나 철수를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자체는 상수 값입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 함수에서 사용되는 문자열인 님의 키가 cm입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상수에 해당됩니다. 변수에 담기거나 프린트 함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값 자체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수는 수정이 불가능한 데이터로 변수처럼 직접 선언한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수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나 변수에 저장되는 데이터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이런 수정 불가능한 상수를 변수처럼 선언하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변수를 상수처럼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철자를 대문자로 표시를 해서 이 변수의 값은 상수처럼 절대로 바꾸지 말라고 표시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의 이름에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희는 페이스에다가 들어간다. 이게 대입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대입 연산자하고 두 개가 같으냐 이꼴 연산자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변수를 선언을 할 때 혹은 변수의 값을 대입할 때는 연산자로 우리가 대입 연산자 이꼴 이거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대입 연산자는 우리가 어릴 적 수학 시간에는 같다라고 배웠지만 프로그램 세상에서는 이 꼴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상의 이 대입 연산자 이 꼴은 왼쪽에 있는 항의 값을 오른쪽 변수에 담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대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 변수에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입과 같다는 음연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 세상에서 같다는 의미의 연산자는 이 이꼴을 두 번 사용해서 두 번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헤이슨 이꼴 180 이 헤이시라고 하는 변수에 180이라고 하는 상수값을 대입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면 헤이과 180이 같으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사용했느냐 두 개 사용했느냐와 같은 연산자 즉 두 개를 사용하면 등호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등호나 부동호와 같은 어떤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는 그 결과값이 같으면 true, 틀리면 false 그 두 개의 값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에 대해서는 챕터 4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의 활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그 값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데이터로 대표적인 상수는 원주율이 있습니다. 이 원주율은 절대 불변의 값입니다. 이런 값이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갑자기 값이 바뀐다면 프로그램은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파이썬에는 이런 종류의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값을 저장해 둔 모듈이 있습니다. 메스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이 메스 모듈은 상수뿐만이 아니라 수학이나 정교한 계산식에 필요한 사인, 코사인 같은 여러 가지 함수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math라고 하는 모듈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구성문이죠. 원주율, pi, 상수. 그래서 이 math.pi를 pi 값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pi 값은 얼마냐 하면 3.141592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 로그의 미수 2의 상수 매스에서 1을 가지고 오겠다. 그 2 값을 출력해봐라. 2는 2.718이 이렇게 쫙 나올 겁니다. 이렇듯이 매스 모듈을 확인하려면 파이참 편집기에서 매스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2번 눌러서 추가한 후에 매스 점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힌트가 보이게 됩니다. 매스 뒤에 점이 붙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파이찬 편집기에는 다른 모듈의 힌트도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 점 뒤에 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키를 함께 누르면 힌트가 나옵니다. 파이참 같은 I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자동 완성과 어시스턴스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요구를 외워서 사용할 수 없다면 이런 편집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스 점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와 상수를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변수와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상수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절대 상수를 따로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파이썬이 아닌 다른 언어들, 즉 자바나 C 언어에서는 final 또는 constant 이런 키워드를 변수 선언 앞에 사용을 해서 상수를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썬은 프로그램 중에 상수를 만들 수 있는 키워드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서 설명했듯이 변수를 상수처럼 사용하고자 한다면 수정이 불가능한 데이터라는 표시로 변수 이름을 모두 대문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클래스의 내부에 멤버 속성을 선언할 경우에 멤버 변수 이름 앞에 언더스코어, 언더바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 수정하지 않는 데이터라는 의미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문법적으로 데이터를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데이터를 강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나중에 실수로 데이터를 변경했을 경우 경고 메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처럼 상수로 사용할 변수나 이런 변수의 철자를 모두 대문자로 하는 것은 파이썬의 문법이 아니고 관행에 해당될 뿐입니다. 자, 변수는 2교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